그대로 내보내면 이 데이터가 그냥 다 여기 뿌려져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보내기 전에 한 번만 더 마우스 오른쪽으로 폴더를 하나만 만드세요. 저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는 폴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 폴더 선택을 눌러주세요. 그럼 데이터를 저 폴더 자체로 내보내요. 내보낸 거 한번 보면 요 아까 폴더 안에 이렇게 3개가 내보내지죠. 왜냐면 상학이랑 하학 교합을 찍었으니까. 요 데이터를 메일로 보내도 돼요. 아까 그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진을 찍으면 여기에 또 같이 떠요? 같이 저장돼요. 여기에 보면은 사진 파일도 여기 저장이 돼요. 이게 공유한 맞아요. 버튼. 저희가 일반 찍는 사진처럼 그 사진 JPG 파일이나 이런 걸로 여기 저장이 돼요. 그래서 걔도 자동으로 같이 내보내줘요. 그래서 그렇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공소랑 데이터를 보낼 때 내용이에요. 방금처럼 제가 아까 주문한 거 보셨죠? 그러고 나면 케이스 박스가 아니라 하나 내려보면 오더 박스에 그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오늘 제가 보낸 거거든요. 주문 아이디 있고요. 이 실제 전송 중이라는 얘기고요. 어느 기공소로 보냈는지, 환자 이름이 뭐고 언제 스캔 받았는지, 이게 관리가 가능해요. 실제 기공소도 이 화면이 보여요. 여기 치과에서 우리 기공소로 데이터 오늘 2개 보냈네. 근데 배송하는 날짜가 언제까지 요청했네. 그래서 이 화면 내에서 내가 찍었던 것도 볼 수 있지만 기공소에 의뢰해서 보낸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주고받냐면 이 미국에 있는 서버라는 걸 이용을 해요. 데이터를. 저희는 그 미국의 서버로 보낸 거고 기공소는 그 미국의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아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무제한은 아니에요. 용량은. 근데 용량은 거의 뭐 3년에서 5년 정도 무렵게 쓸 정도로 굉장히 큰 용량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공소에 그 소장님 연락처나 알려주시면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통화해서 깔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만들 치과의 아이디랑 그 기공소 아이디를 맺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해드릴 거라서 그거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 내용이 좀 힘드시죠? 힘드세요? 괜찮아요? 처음 좀 익숙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아마 조금 이게 찍어봐야 아실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요 중간에 요 프로브 팁은 얘는 일단 오토클레이브가 가능해요. 오토클레이브가 대신에 오토클레이브 온도가 121도 121도로 30분 그게 좀 중요하거든요. 121도로 30분 제가 이걸 한 번 더 메모해서 드리긴 할 건데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넘어가면 안 돼요. 120도 30분이고 횟수가 영구적이질 않아요. 20번 최대 20번 오토클레이브 20번 넘어가면 새로 구매해야 돼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토클레이브? 그럼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한 20번 하시면 한 20달 정도 쓰고 나선 얘는 원래는 폐기해야 돼요. 근데 보통 딴 데는 더 써요. 그 기간이 넘어가도. 근데 제조사가 권장하는 건 20번이 넘어갔을 때 100번, 200번 쓰면 스캔 데이터가 기존처럼 처음처럼 찍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모품을 원래 그래서 보통 구매하게 해요. 근데 이게 한 6만 원 정도예요. 하나가. 그럼 권장 오토클레이브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아까처럼 온도가 121도인데 30분씩 돌리고 횟수가 20번. 20번이 넘어가는 건 권장하진 않아요. 그 소독 돌리는 거 저희가 알아서 이제 맞아요. 되겠네요. 근데 보통 딴 데는 뭐 30번, 40번 더 넘겨서 쓰시기는 하는데 일단 그 내용은 근데 설명을 드려요. 왜냐면 점점 100번, 200번이 넘어가면 차이는 날 거거든요. 스캔 데이터를 찍었을 때 좀 깨끗하게 안 보이고 약간 찌글찌글하게 보이고 그게 있을 거거든요. 얘는 근데 오늘 총 4개가 들어왔어요. 새거 4개가 들어왔거든요. 4개는 일단 사용하시고 추가로 구매하시거나 할 때는 항상 좀 사전에 영업사원한테 저희 이거 2개만 시킬게요 하시면 배송이 될 거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힘드신데 보면은 얘는 저희 그거랑 비슷해요. 동영상으로 방금 찍는 거 보셨죠? 찍으면서 저희가 카메라 가끔 이렇게 흐릿하면 핸드폰 카메라 흐릿하면 초점 누르려고 화면 한번 누르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이 동영상을 계속 항상 이 상태로 잘 찍히진 않아요. 한 2주 넘어가면 얘도 찍을 때마다 거리가 다른 걸 얘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그 카메라 보정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보정하는 작업을 저희가 권장하는 시기가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해주시기를 권장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우리가 한 주에 스캔 받는 데이터가 한 20개 이상 받는다. 그러면은 더 빨리, 더 자주 해주세요.
보통 한 주에 한 15개 찍는다는 기준으로 2주에 한 번 요걸 해주셔야 돼요. 요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거를. 캘리브레이션을 카메라 보정이라고 부르고요. 어디서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면 제가 스캔 들어갔을 때 스캔 화면에서 요거를 할 수가 있고요. 보면 요 화면 아까 기억나시죠? 항상 저희가 찍었던 화면, 이 화면에서 왼쪽에 위에 요거 석삼자 보이세요? 요거 누르고요. 아래에 설정. 다시 보여드리면 요거 석삼자 누르고 아래에서 세 번째 설정 들어오면 여기에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카메라 보정. 얘를 누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품이 처음 설치됐기 때문에 제가 교육하기 전에 이걸 한번 했어요.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이 상태랑 저 동그란 애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동그란 애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떨어뜨리거나 그거는 조심해 주시고요. 얘만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얘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당연히. 요거 혹시 가격 아세요? 이게 1,500만 원이에요. 요 스캐너가. 근데 제가 아반떼를 타는데 아반떼가 1,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스캐너를 3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원장님이 지나가면서 두 손으로 잡으라 그래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저보고 깐다고. 예, 월급에서 이게 1,500이 비싼 건 비싼 거예요 사실. 예. 그래가지고 항상 조심해 주세요. 네. 충격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쳐도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해서 얘는 이렇게 올려두기만 해주세요. 그렇다고 또 스캔 안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는 찍을 때 보면 얘를 일단 빼줘야 돼요. 얘를 빼시고 제가 여기 뜨는 안내 멘트대로 하시면 돼요. 다음 누르고 요 준비됐잖아요. 똑같이 다음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스캐너를 삽입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보면 얘가 똑같이 위에 보면 뚜껑이 하나 있어요. 이 뚜껑을 빼세요. 빼시면 아까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이랑 이 홈이 만나야 돼요. 이렇게. 요거 안 껴져요. 근데 계속 안 껴지는데 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껴지게 얘를 이렇게 껴주세요. 그리고 얘를 딸깍하고 껴줘요. 빡빡하게 껴줘요. 그리고 나면 지금 보면 1이라고 표시돼 있죠. 얘를 다음을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처럼 위치 제가 꼈고요. 또 다음 누를게요. 그럼 이제 보세요. 1 위치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숫자 바뀐 거 보이세요? 2로 돌려주세요. 1이죠. 돌립니다. 그럼 또 2로 진행하고 있죠. 3으로 돌려주세요. 이거를 7단계까지 돌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만 더 돌립니다. 이거 사실 40초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주 해줘야 돼요. 2주에 한 번은 정하셔가지고. 둘째 주, 넷째 주 금요일이나 치과에서 정하는 날로. 얘를 자주 안 해줬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데이터를 찍었는데 데이터가 치아가 이상하게 겹쳐요. 원래 악궁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7번, 6번이 막 거꾸로 돼 있고 그럼 이제 이거 너무 안 해준 경우예요. 8까지 제가 돌려볼게요. 8까지 돌리고요. 그리고 나면 보세요. 영어로 라스트로 돌려주세요. 라스트로 돌립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끝나고 나서 한번 볼까요? 캘리브레이션을 마지막 계산하고 있고요.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패스라고 뜨죠. 얘가 항상 완료됐다고 이렇게 떠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 완료됐다고 안 뜨냐면요. 두 개 중에 떨어져서 충격이 많이 전해진 게 있거나 요거 자세히 보시면 안에 거울 같은 거 보이세요? 안에? 네. 이 렌즈가 스크래치가 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거를 스크래치를 낼 일은 없는데 요게 이렇게 껴있으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끔 기구 치우다가 여기 기구가 걸려요. 한 번 봤거든요. 그럼 이 안에 렌즈가 깨져요. 그럼 근데 그 렌즈만 AS가 안 돼요. 다시 구매를 해야 돼갖고 그래서 항상 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덮어두세요. 이걸.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거 덮어주신 분은 원장님 칭찬하셔도 된다고. 원장님 거 아껴주신 거니까 얘도 똑같이 덮어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아무래도 전자기기예요. 전자기기라서 좀 충격이 민감해서 좀 제가 그걸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캘리브레이션도 아까처럼 겹쳐 보인다는 게 이제 어떤 증상인지 딱 보통 보시면 전화를 주세요. 이게 거꾸로 꺾여 있고 여러 번 찍는데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막 나오고 막 그래요. 한 2달 이상 안 해주면. 그런 경우는 보통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찍으시다가 아까처럼 화면을 같이 보고 싶으면 여기서
원격을 실행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화면까지는 원격은 인터넷이 안 되고 좀 빨리 통화해야 된다. 그러면 찍고 계셨던 화면을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락처를 들고 가는 이 명함에다 그걸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저희는 사실 말로 설명하는 걸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스태프분도 설명하시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항상 사진을 보내주시거나 영상을 보내주면 좀 상황을 파악하기가 쉽고요. 혹시 오늘처럼 제가 교육 중이면 통화가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위에 보면 저희 4027 번호 있죠. 위에 번호가 저희가 이 구강 스캐너 담당하는 전화번호예요. 위에 번호. 그래서 저 먼저 전화 주시고 통화 안 되면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면 항상 상주해 있어요. 이거를 전화를 받으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저 하얀 색깔 코드를 꽂아야지만 노트북도 들어와야 노트북은 켜져 있어요. 노트북은 배터리는 사실 있어요. 노트북 배터리가 어느 정도 충전은 돼 있는데 보통 한 2-3시간 정도 쓰면 얘도 배터리가 닳아버려요. 그래서 항상 얘는 그 콘센트에 꽂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스캔 받는 데는 사실 이 어느 정도 파워가 들어가야 돼요. 얘 스캐너가 이게 어느 정도 전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원 코드는 찍을 때 한두 데이터 찍는 거 이상 찍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전원 코드를 꽂아주기를 사실 권장해요. 그거는 뭐 편의를 위해서기보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성능 때문에 얘는 전원이 딸리면 스캔 데이터 계속 끊겨요. 찍을 때 느낌이 바로바로 안 찍히고 그런 증상이 있고 하나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병원은 어차피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으셔서 걱정은 안 되는데 보면 아까 스캐너를 찍을 때 얘가 스캐너 그 인터넷 환경을 얘가 감지해요. 왼쪽에 이거 보시면 녹색으로 이게 지금 인터넷 세기가 세단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고요. 혹시 인터넷이 약하거나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약하다 그러면 기공소로 데이터를 보낼 때 전송되는 게 오래 걸릴 거거든요. 하지만 스캔 찍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이 인터넷이 안 좋다 그래서 스캐너는 오직 전원만 들어오면 돼요. 코드가 꼽혀서.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 아예 안 잡힌다. 한 보름 이상.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보름이 넘어가면. 그래서 보름에 한 번은 사실 인터넷이 잡혀 있어야 돼요. 어차피 노트북이잖아요. 노트북이라 와이파이가 항상 잡혀요. 그래서 그거는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이 가끔 이제 해외 가져가시는 원장님이 생각을 못 하셨다가 이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데이터를 찍을 수는 있는데 보내질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찍은 것도 선생님들 연락처 한번 알려주시면 글로 보내드릴 테니까 따로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다 해요. 어차피 유튜브라서 그거는 같이 초반에 한두 달 정도는 좀 많이 찍어보시고 연습은 필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설명드리면 요새는 스태프분들도 구강 스캐너랑 그리고 캐디캠을 하는 기공소랑 대화하고 그렇게 진단 스캔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 거를 원장님들이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스텝이 고부가 가치 인력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편이에요. 지금 전체 병원에 이거 10% 설치된 거 아세요? 16,500개 치과가 저희 나라에 있거든요. 근데 1,650군데가 이걸 써요. 근데 그 속에서 사실 저가 생각해도 이게 이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왜냐면 본 뜨면 본 뜨는 게 정확한데 혹시 얘로 찍었다가 잘못 찍었다고 혼날까봐. 근데 이제 그 속에서 6년차, 8년차 스태프분들이 이거를 익숙하게 쓰시는 분이 오히려 이직을 잘 하시긴 해요. 보면. 왜냐면 이게 워낙 병원에서 많이 쓰니까 원장님이 물어보는 거죠. 혹시 구강 스캐너 써봤어요? 예전 같으면 물어보지 않는 내용들인데 그게 있어서 초반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어차피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여러 번 찍으시고 기공소랑 커뮤니케이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관심이. 그 뒤에 것들도 막 살려고 고민을 하시는 편이라 밀림기까지는 아니신데 뭐 프린터부터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도 생각을 하시는 편이시더라고요. 요거 그러면